예, 상담 심리학 1장부터 5장까지 그 골고루 내는데 각 그 챕터별로 조금씩 뺐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하고 여기 나오는 것들만 문제가 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책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좀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필요한 건 좀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상담을 하는가? 여러분 커피숍에서 그 대화를 하고 해도 상대방이 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커피 맛도 좋고 뭐 그렇지만 그걸 갖다 상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만약 그걸 상담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상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하러 배워요, 여기서. 그지?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Y축은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는 보는 거고, X축은 보통 사람,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문적 상담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그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뭐야? 그죠? 전문적 상담가한테 도움을 많이 받죠. 물론 그 보통 사람한테도 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도움 받겠지만, 그지?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 어느 정도 상담 배우고 있는 보통 상담가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익숙해져 가지고 전문성이 있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그지? 들을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담은 일반 대화랑 다르다. 상담을 왜 해?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심리적인 증상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좀 완화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상담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 다 상담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질이 갖춰야 되겠다. 그 전문적인 자질에는 세 개.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상담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실제로, 그죠? 실습을 경험하고, 또 트레이닝, 훈련하고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전문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론이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론의 주요 내용이 뭔지, 한번, 아, 상담 이론은 왜 있어? 이론은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도와가지고 나갈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론 이론 없이도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죠? 경험해가지고 체계화 시킨 거잖아. 그지? 그런 걸 전문성이 있게 되면은 그 새로운 그런 그 내담자가 왔을 때 필요를 잘 파악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그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비행할 때 나침반 역할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해할 때 나침반 역할.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 난파되기 쉽잖아요. 그죠? 네. 나침반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론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론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2장의 정신분석, 인간중심, 그 다음에 인지치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각각의 그 이론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관점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이상적인 행동과 어떤 병리 현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릴 때의 경험, 무의식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 생각이, 그지? 인지가 생각이니까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그 병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론마다 다 다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죠? 치료를 해줄 거냐마다 입장이 다르겠죠. 뭐 정신분석 같은 데서는 무의식적인 내용이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럼 무의식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다음에 인지치료 같은 게 뭐라 그랬어? 비합리적인 생각, 인지가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럼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론에마다 이런 게 있다. 이제 2장, 3장, 4장에서 이런 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 그래서
그 관점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다르고 그로 인해서 치료 방법도 다를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환경적 결정론, 무의식적 결정론, 인지적 결정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의식이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생각이 인지가 결정한다. 이런 관점이 다 다른 것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아론백의 인지치료에서는 우울증을 생각에서 발생한 거라 이거지. 어떤 생각? 비관적인 생각. 그죠? 이런 생각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또 이론에서 다룹니다. 문제만 얘기해 놓고서 해결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 해결 방법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상담을 어떤 전략을 갖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는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어려움이 직면했어. 저항이나 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상담 이론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상담 방법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따라볼까요? 문제 유형별 상담 방법. 예. 그 점심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냐? 소화가 안 되는데 우울증 치료제 먹으면 안 되잖아. 소화제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증상마다 그거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된다 이거지, 그지? 예. 그래서 호소하는 문제가 뭐냐, 그 종류가 뭐냐, 그거에 딱 알맞게 상담 방법을 적용해 나가라. 그 다음에 상담 실습과 경험, 상담 실습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탁구를 친다고 하면은 탁구 치는 거 책을 한 권을 띈다 하더라도 실제로 탁구대 자꾸 해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것이 그래요. 상담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건 대개 보면은 실패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시도하고 넘어지고 일어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폭넓은 실습과 선배 상담자의 지도가 필요하고 슈퍼비전, 위에서 본다 그랬죠. 감독을 해주고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볼게요. 심리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뭐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을 하겠죠. 전문가가 도움을 요청을 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상담이 시작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혼자 해보려고 그러는, 혼자 잘할 수 있으면 좋지. 예. 혼자 자발적으로 해결을 시도를 합니다. 예. 해결을 시도해 보면은 어떻게 되니? 잘 안 될 때가 있지. 실패하면 어떻게? 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다시 상담이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발적으로 해결을 시도를 했는데 됐어. 다행히. 그럼 더 좋지. 그지?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네. 어떤 말로다가 쭉 쓰는 것보다 이런 플로우 차트로 그리게 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보통 책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갖다 한 페이지 쫙 써놨어. 근데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백문이불여일견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과목이든 공부할 때 한번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하고 도표로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뭔지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걸 갖다 딱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감이 오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담 과정을 기록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성공이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전문 상담과 일반 상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문 상담은 첫 번째 자격을 갖춘지 아냐. 예,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고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 체인지, 그지? 예, 바꿔야 되잖아. 그래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냐. 그 다음에 상담을 갖다가 대너만 하는 게 아니라 규칙 있게 하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상담가인가. certificate이라고 그러죠. certificate.
물론 자격지상주의, 뭐 자격이면 다 이건 아니겠지만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과거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결정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갖추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그죠. 예과 2년, 본과 4년,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이렇게 따잖아. 그러니까 한 10년은 돼야 의사가 되는 거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 그래. 여기 간호학과가 있는데 간호사도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여기 그 스튜어디스가 된다고 할 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상담가, 전문 상담가가 되고자 하는 것도 나름대로 열망을 갖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특별히 뭔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 잡히는 게 아닌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아주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그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이론에도 밝아야 되고 실습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상담이나 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약간 우습게 보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응? 응. 그래서 자격을 갖춘 상담자가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그 와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내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잘 캐내서 파악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냐 이거죠. 예. 이게 전문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체인지,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가 이런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죠, 여기서. 당연한 얘기 같은데 내가 이게 맞냐 틀리냐 하니까 OX 문제 내게 되면 틀리더라고. 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시험만을 가지고 살지는 말어. 알겠어? 책 자체를 갖다가 한번 읽고 스스로 그 책을 읽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 어떤 문제 나요? 그것만 찝어주세요. 내가 찝어줄 거야? 얼굴 찝어줄 거야? 야, 찝지 말고 이렇게 보통 여러분이 책을 읽는, 저도 어젯밤에 한 12시에 잤는데 그 전에 뭐 내가 지금 시험 볼 게 뭐가 있어 내가, 그지? 다른 책을 읽잖아. 나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읽으세요. 예, 그게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상담이 규칙성이 있냐, 이거. 상담이 이제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주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예. 네 가지를 갖다 이제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처음부터 뭐 알통이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 그지? 예, 처음부터 이렇게 장미란처럼 많이 들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러지겠지.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세요. 예. 1장 끝났습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해서 좋지? 행복해 보여? 예, 이 정신분석 Psychoanalytic Counseling Theory인데 이거는 누가 창시했다고? 프로이드가 했습니다. 프로이드. Psychoanalysis라고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1800년인데 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정도 전에 했었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일단 나주 치료 방법에 자유연상법이 있는데 Free Assoc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연상법을 갖다가 도입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할게요. 여기에 나오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그 정신분석 상담이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기존에는 사람의 그 무의식적 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옛날부터 생각은 했었지만 그거를 갖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연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프로이드가 최초로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프로이드가 인류 역사를 바꾼 세 사람을 치자고 하면 마르크스, 프로이드, 그 다음에 다윈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졸지 말어. 내가 뿌리를 뽑아버린다. 뿌리 치료. 알겠냐? 뿌리를 뽑는 게 뿌리 치료야. 맞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캐내는 게 필요하다. 여기 멍 들었는데 겉에 아까 집기만 바르지 말고 그 왜 이렇게 멍이 들었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뿌리를 치료하다 보니까 빨리 캐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지? 근원적인,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여기 정신분석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아주 거인입니다. 거인. 그리고 다른 이론들이 거기에 미안하지만 좀 빌붙어서 나온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이거 정신분석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 성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아,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론 자체의 그 밑바탕에 이 그 프로이디안 티오리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올라가 보니까 프로이드 머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더 잘 보이는데 내가 정신분석보다 더 안 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인이 없었으면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이론 대부분이 이 정신분석에 뿌리를 두고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귀하게 봐야 된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 이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은 인간에 대해서 결정론, 심적 결정론, 그 다음에 무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릴 때에 성적인 욕구를 갖다가 어떻게 얘가 구강기, 학문기 뭐 이런 것들은 그 성격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요번 시험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낼까? 10개 많아지잖아. 안 낼게. 그래서 정신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적인 행동,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은 그죠? 그 내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게 어릴 때의 그 욕구를 갖다가 적절하게 만족을 시켰냐 못 만족시켰냐.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런 경험이 그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예, 정신적 결정론이죠. 그 다음에 분석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외적인 행동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정신 원인을 잘 찾고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분석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정신 분석이 알겠어? 무의식 보겠습니다. 무의식은 뭐 빙산의 일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여기 이제 그 수면 바깥에는 현실의 의식입니다. 의식. 예. 사람이 마음에 담겨진 것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의식은 마음에 존재하지만 있어요. 있는 거야. 그런데 자각을 못해.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는데 그런 걸 갖다 계속 기억하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찍어 눌렀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어. 목욕탕에 갔는데 그 탁구공 있잖아. 탁구공을 갖다가 겉에 톡 안 튀어나오게 찍어 누르고 있어. 겉에서는 안 보이지? 탁구공이. 예. 그렇지만 계속 안 누르면 계속 나중에 튀어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알든 우리가 이제 그 생각들을 갖다가 의식으로 끄집어내길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에 대해서 건강하게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정신분석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트라우마, 보통 이제 트라우마라가 하도 많이 들어봤지, 그지? 공격적이거나 성적이거나 이제 전쟁이나 이런 데 가서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위협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가 생각만 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잊지 뭐, 그지? 잊어야지. 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잊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무의식에 잊어야지 하지만 무의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어가 약해지면 아까 그 목욕탕에 이제 탁구공을 찍어 누르다가 손을 띄게 되면 튀어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거를 갖다 이렇게 방어를 쳐놓고서 못 나오게 했는데 그 이불을 열어보니까 껍데기를 열어보니까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걸 갖다가 방어를 약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무의식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자유연상이나 그 다음에 그 낮에는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우니까 안 하는데 밤에 잘 때는 그게 막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꿈이나 자유연상 이런 걸 통해서 그 무의식적인 내용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무의식의 내용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반응이 고통스러운 걸 갖다 피하고 싶어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국정감사하고 그러는데 5.18 광주사태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얘기하지 마. 그죠? 듣기 싫어하죠.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하니까. 어려운 상황을 갖다 직면하기 싫어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런 공포스러운 반이 나게 되면 땀이 나거나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뛰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그랬어.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감정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협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뭐였는지 그게 지금 심리적 증상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안에 거를 캐자 이거야. 이 안에 거를 잘 캐내야지 요 심리적 증상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뭐로 캐? 그죠? 꿈이나 자유현상 이런 걸 가지고서 캐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성격 이론, 여기 보게 되면 구강향문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이제 1번 정추동으로서의 힘이 뭐냐면 성적인 추동과 공격적인 추동이 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기 보게 되면 성적인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적인 거에서 나왔다고 본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막 죽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제 고민하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일까? 근본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래. 네. 우리가 많이 죽잖아요.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그로 인해 죽잖아. 아, 죽음의 본능도 있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우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따라봐. 에러스, 사나토스. 사나톨로지 하게 되면 사망학 이런 뜻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학문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히라보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여기 에로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살다 보니 에로가 많지. 여기서 사나주구나, 사나토스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에로스적인 거, 그 다음에 사나토스 이거는 그냥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 거야. 내가 사나주구나. 죽음에 대한 동기는 뭐야? 사나토스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삶에 대한 그 에너지는 그 성적인 걸로, 에로스적인 걸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그 에너지 욕구는 그 사나토스, 공격욕으로 봤습니다. 뭔지 알겠죠? 이거 많이 봤지? 3원 구조 이론. 3원은 뭐야? 동그라미가 3개란 얘기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이드, 에고, 스포에고 다 들어봤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본능이 보게 되면 저 물건을 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초자아가 훔치는 건 나빠. 그잖아. 그러면 자아가 뭐래? 이 본능도 충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능은 이드야, 이드. 원초와. 초자아도 충족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중재를 갖다가 자아가 하는 거야. 알겠지? 이 자아가니까 역할을 잘해야 돼. 알겠어? 역할을 잘해야 돼. 현실적으로 본능도 만족을 시키면서 초자도 만족시키고 하면서 그 중재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이드, 에고, 이드는요 본능적 욕구와 추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가는 거죠. 바로 지금 join,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야? 따라합시다. 쾌락의 원리. 그 애기들이 말이야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건 사줘 하면서 징징대고 막 그러잖아. 나중에 사줄게. 지금 사줘 막 그러잖아. 지금 이마트 바로 여기에서 그지? 애들이 아직 원초화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자아가 뭐라고 그러니? 부모가 뭐뭐 하면 돼, 안 돼 이런 걸 갖다 어릴 때도 많이 들어왔잖아. 가치관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너는 이거를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You should, must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게 당위 원리야. 아이고 내가 얘기를 안 했다. 답시다. 당위 원리. 그러니까 완벽하고 이상주의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플라톤의 뭐 이상국가 뭐 비슷하게 뭐뭐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리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그 현실 원리는 뭐야? 원초와의 본능의 이디의 욕구를 갖다가 현실 세계랑 잘 맞춰가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자아 역할이죠. 이게 잘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만족을 갖다 적절하게 못 해주면 문제가 된다 이게야. 응? 따라합시다. 현실 원리. 현실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사죠. 그러지 말고 내가 나중에 사줄게. 조금만 참어. 이렇게 알겠냐? 나 이거 사줘. 요거도 괜찮은데 저거로 해줄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억압하거나. 그래서 지연하거나 대체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본능을 갖다가 원초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그래서 본능을 너무 만족시키게 되고 그 자아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은 본능의 에너지가 많이 가잖아. 그러면 치안이 되는 거야. 파렴치한. 이렇게 파렴치한이 되거나 이제 본능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욕구를 갖다 너무 찍어 눌렀어. 당위 원리에 의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뭐 할 때마다 그 야단 맞고 막 채찍 맞고 그러니까 위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렴치한이 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게 잘 조절하는 게 무슨 역할이야? 자아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 자아가 강해야지 건강한 성격이에요. 그죠? 자아가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정신분석의 치료 원리입니다. 알겠죠? 상담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상담의 목표가 뭐라고? 무의식에 있는 걸 갖다 겉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죠? 방금 전에 자아 얘기했어요. 자아의 기능을 강화해서 심리 증상과 관련된 정신적인 갈등을 풀어주는 거야. 모든 심텀 하면은 이게 증상이잖아요. 심텀, 증상. 증상에는 그냥 괜히 나온 거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난 게 아니잖아. 그지? 부를 때니까 연기가 났을 거 아니야. 심리적 증상이 왜 생겼니? 여기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원인. causes. 원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겉만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비닐 씌워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 이 뿌리를 갖다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요게 정신분석의 기본 목표가 되겠다. 알겠죠? 진행 과정은 자유현상, 해석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무의식을 캐내다 보니까 빨리 된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 치료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의 내용은 왜 무의식에 집어넣겠냐? 고통스럽고 꺼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꺼내면은 꺼내지 마세요. 저항이야. 알겠어? 직면하게 되면은 저항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항에 직면하면 이거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요. 이게 치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죠? 어려움을 갖다가 그동안 덮어놓는데 살살 지뢰를 캐내다 보니까는 고통스러운 거죠. 치료 과정은 그런 겁니다. 전이라고 들어봤어? 전달되고 이동했다는 얘기야. 내담자가 지금 여기 상담 받으러 온 친구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 주로 엄마나 아빠지, 그지?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탁 전가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보게 되면 여기서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갖고 있던 분노, 어릴 때부터 그냥 동생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면 상당히 분노가 나잖아요. 그럼 그거가 이렇게 상담자한테 그 내담자가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버릇없네 이게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릴 때 무슨 필요가 있나 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어릴 때 부모에게 대해서 좋았던 감정, 부모가 좋았으면 상담자도 좋아. 부모한테 미워했으면 상담자도 미워하게 이렇게 전이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전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주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따라해 볼까요? 자유현상, 꿈의 분석, 해석. 해석은 좀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상담의 주요 방법은 아까 무의식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무의식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겉을 갖다 그냥 꽉꽉 묶어놔서 못 나오게 하잖아.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서 있지 말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 응? 그래서 자유현상 할 때는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걸 갖다가 수정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 이제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소파 같은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이게 자유현상법이고요.
그 다음에 꿈의 분석입니다. 꿈의 분석. 예.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현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방어가 약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욕구나 그런 것들, 무의식적인 내용들이 꿈에 들어가 있다 이거야. 응? 응. 그래서 꿈을 갖다 잘 분석해서 그걸 갖다 캐내려고 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현상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전이, 그저 뭐 이렇게 자기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 상담자한테 뭐 상담 시간을 늦는다든가 반항한다든가 저항할 때가 있어요. 네. 그걸 뭘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잘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2장 끝났습니다. 너무 싱겁니? 안 싱겁지? 소금 좀 칠까? 네. 똑같은 문제를 내더라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잘 할 수 있게 되면 제가 점수를 더 잘 줄 수 있겠죠? 네. 인간 중심 상담을 보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는 제가 강조하는 것만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인데 이건 누구라고? 칼 로저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칼 로저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로저스가 어릴 때 그 기독교인이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시키는 게 많고 이거에 저거에 성경 읽어 가서 일찍 일어나 막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지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그걸 갖다가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베이징에 가가지고 이제 종교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지시하는 걸 안 하겠다가 비지시적 상담 여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상담자 중심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 상담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내담자 이런 걸 떠나서 나중에 이제 크게 인간 자체에 대한 상담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보다 내담자 자신에 대한 내담자에게 대한 그 상담자의 태도 내담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죠? 내담자도 참 다 태어날 때 자기 숟가락을 갖고 태어났는데 잠재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자아 실현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는 그 신뢰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론의 핵심. 예, 사람은 누구나 자아 실현 경향이 있다. 여러분들 중에 대충 살고 싶은 사람 없죠? 예, 나름대로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게 되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뭔가 동기부여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다들 책을 많이 읽고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도 질러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나도 여러분들도 자아 실현하고 싶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잘 그리고 그렇게 만화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 예. 그래서 유기체, 나에 대한 평가란 얘기야. 나를 갖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거죠. 나는 예술적인 감각을 좋아하고, 이런 걸 위해서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부모님은, 너는 말이야, 커서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판검사가 돼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신양명, 유교적인 전통이 그런 게 많잖아. 그지? 금이환향,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그래서 부모들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긍정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비록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좀 싫지만 도서관에 가서 헌법, 법조, 상법 뭐 이런 거를 외운단 말이야. 왜?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가치에 조건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의 가치를 갖다가 부모가 좋아하는 가치로 나를 맞춰가는 거야. 알겠어? 부모의 조건에 맞춰가는 거야. 부모의 가치 조건에 내가 맞춰가는 거야. 알겠어? 안 하면 안 돼? 왜? 그래도 세상 살아서 인정받고 싶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로 내가 이렇게 어거지로 경험한 것과 불일치하게 되면 이게 불안을
유발한다고 본 것이죠. 예. 이게 불안이 유발해지니까 그 정신병이 생겼다 이런 것이죠. 예. 여기 이제 그 근본적으로 따라해 볼까요? 자아실현 경향성, 유기체 평가 과정, 자기, 그다음에 긍정적 존중 욕구, 가치의 조건화, 경험. 여기 자기와 경험 간에 이렇게 딱 그 가능한 한 지금은 약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겠죠. 부모가 어릴 때부터 얘를 갖다 미술가로 키워야 돼. 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금방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불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것도 없고 정신병이 생길 것도 없어. 그죠? 예.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실현 경향성, 누구나 다 자아실현 경향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도와줘서 여기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전에 어디 저기 텔레비인가 어디 봤더니 판사인가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 그냥 판사 해가지고 뭐 그 피고인하고 뭐 검사하고 뭐 변호사 골치가 아프 죽겠는데 그림만 그리면 우리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 직업을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새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갖고 태어난 걸 갖다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얘 여기 이제 요런 얘기가 쭉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지? 요런 글자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방금 전에 그림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쓰라고 하게 되면 요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읽으면 도움이 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가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부모한테 인정받고 애정받고 싶어. 그래서 부모의 가치에 나를 갖다 맞춰가. 이게 가치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가치의 조건과 그 실현 경향성의 조화를 이루면 성장이 촉진될 텐데 외적으로 그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와 경험과 불일치하잖아요. 그죠? 불일치해서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되니까 심지어 부정의 초래가 된다. 만약에 내가 이 말만 하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근데 아까 그 그림이 있잖아. 그림이 중요한 거야. 책에는 그림이 없잖아. 내가 그림 잘 그렸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는 모든 시험 문제에 다 나온다. 중간고사에도 난다. 내 맘이잖아. 따라해봐. 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여기 진솔성, 이거 뭐 다 얘기는 안 할 텐데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 여러분 제가 좀 솔직한 사람 같아?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거 있는 것 같아? 솔직해 보이지? 나 솔직해. 솔직히. 니들이 나 열받게 만들면 나 열받고 차갑게 만들면 차갑고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감정이나 그 생각하는 바를 갖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상담자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아니냐? 나 열받게 하면 그렇잖아, 그지? 어떤 애는 뭐 강의실에 갔더니 막 이렇게 딱 준비를 안 해놓고 강의실 노트북 안 돼요. 야, 이거 뭐 저기 USB 꽂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어쩔 수 없어요. 내 열받지. 여러분처럼 잘 준비해놓는데 얼마나 좋아, 그지? 그래서 내가 나 열 안 받았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내 말하는 거는 열을 안 받았는데 실제 감정이 열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진솔성이야, 알겠죠? 상담자도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까 가치의 조건화 있잖아요. 그거를 가치의 조건화를 해결해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라고 부모가 가치를 갖다 조건화 시켰잖아. 그걸 갖다 풀어줘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받아줘야 돼. 존중해줘야 돼. 너는 법을 그래도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저 그런데요 제가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겠냐? 그 다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겠다 이거.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입니다. 따라해봐.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게 상담할 때 많이 나와요. 왜 공감해야 되냐? 공감해주지 않으면 경쟁과 공격을 초래하게 된다.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애착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은 친구는 공감을 잘해. 그러니까 지금 공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애착도 잘 만들어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애착을 통해서 오고
또 애착을 만들어가는 거가 공감이다. 뭔지 알겠죠? 예.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잘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내면에서 심층적인 걸 갖다가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흡수가 되면 안 돼. 알겠냐? 여러분들이 교수님 문제 식변해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적 니들 말 듣고 그러면 되겠냐? 안 되잖아. 나는 내가 내 위치가 있잖아. 그지? 상담자도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도울 수가 있지.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면 내담자랑 똑같으면 뭐 도와줄 게 있어야지. 그지? 교수가 뭔가 좀 갖고 있어야지 니들한테 주지. 응? 그러니까 니들이 요구한 걸 갖다 내가 무조건 답을 해준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어릴 때가 엄마 안 하게 진흙탕에서 굴를게. 그래라? 그러냐? 아니지. 진흙탕에서 이리 와. 좁혀서라도 씻겨가지고 재우잖아, 부모가. 그래서 올바로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을, 물론 공감은 충분히 하지.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은 보여주지만은 자신의 정체성과 이런 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가 있잖아. 그지? 네, 요거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언니, 민경이 말다툼했어. 너 또 싸웠냐? 너희도 항상 왜 그래? 이렇게, 이거 공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친구랑 얘기는 해봤니? 그 말다툼에 속상한 것에 공감해 주잖아요. 이해해 주잖아요. 이런 것이 여기서 A하고 B 중에서 누가 공감적 이해를 한 거야? A. 그죠? 네. 딩동댕. 그래. 그 다음에 요거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설명하거나 할 때 도표나 그림이 있으면 가능한 그걸로 하려고 그래. 좋지? 네. 책에는 오른쪽에 글자만이 있어. 근데 봐보세요. 공감 이해, 진솔성, 무조건, 금족, 종주 간에 이렇게 서로 상관이 어떻게 되냐 볼 때 진솔이 높을수록 진솔이 높잖아. 그지? 그럴수록 공감이 올라간다. 뭔지 알겠냐? 올라갈수록 올라간다.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공감에 의해서 전달되고 성취되는 거다. 뭔지 알겠지? 여기 연두 색깔이. 그 다음에 여기 긍정적 존중하고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랑 empathy하고는 서로 뭐야? 같다 이거지, 그치? 기본적인 특성은 기본적인 사상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 요 세 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제 공감해주면은 치료적으로 여러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다른 사람을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중 공감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 3, 4 어떤 거야? 응? 3번입니다. 왜 틀린지 알겠지? 상담자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치감을 갖다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야. 예,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되겠습니다. 사과 이상하다. 사과할게요. 사장입니다. 인지행동적인데 뭐가 생각하는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하나만 하려고. 누구? 첫 번째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론이 왜 나왔냐면 정신 분석할 때는 무의식을 끄집어내려니까 오래 걸리잖아. 인간 중심은 그 인간 자체를 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장 얘가 뭐 죽겠는데 당장 문제 해결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할 수 있고 문제 자체를 빨리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한 게 이제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오래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안 그래? 오래 하면 좋지만 보통 이게 상담 받으려고 하는 내담자들이 부자들이요? 갑부요? 아니잖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문제 해결만 하고 딱 해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상담사들이 인지행동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거 비합리적 신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 한번 쭉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예. 잘못된 생각, 태도, 예. 융통성이 없는 것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항상 걸단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이건 융통성이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는 현 문제를 이번 상담기초 절대로 하나 틀리면 안 돼. 요번에 그냥 그 2018년도 가을학기 중간고사 만점. 만점 못 맞으면 절벽에 뛰어내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오래 살아? 그렇다 이거야. 현실적으로 항상 만점 틀릴 수도 있잖아, 그지? 아니 너무 다 맞으려고 그러지 마. 너무 다 맞으면 비인간적. 인간이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래야지. 저는 그래서 항상 만점 맞은 시험은 별로 없어. 영어도 그랬어. 틀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좋아하잖아? 내가 다 맞아봐라. 짜증나잖아. 그래서 약간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야, 그래도 내 시험은 잘 봐라, 다. 다른 것도 잘 보고. 그 다음에 현실에게 도움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등속평이 검은 고양이 내롱,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백성들만 잘 살면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 백날 받아왔자 삶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도움이 받도록했다. 여기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공해야 된다. 피곤해. 이거 비합리적이라. 모든, 항상, 반드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이 치료는 뭐냐면 합리적이고 융통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선행사건이야. 알겠죠? Activating event.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신념이 있어. 나는 굴러다녀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낙담 좌절합니다. 이게 emotional consequence. 정서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기업합니다. 논박을 하는 거죠. debate, dispute. 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야, 성공한 사람 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 이번 시험 못 받,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 보자. 그러니까 나는 이번 틀렸기 때문에 난 죽어야 돼. 그럼 다 죽었어야 돼. 이거 다 죽었어야 돼,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심리가 돼요. 우리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 그때는 이제 신장로라 그래가지고 여기 아스팔트가 아니라 거기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먼지가 엄청나요. 가뭄 불고 그러면. 그래서 친구들끼리 눈 감고 가는 거야. 가다 쿵 부딪혔어. 어떤 아줌마를 딱 부딪혔는데 그때는 내 인생의 끝나는 줄 알았어. 아니, 눈 감고 가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 내가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으니까 형이, 야,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 그 한마디에 내가 풀어졌어. 알겠죠?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논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A, B, C, D, E 모형이라는 거야. 선행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사건. 선행사건이 있어요. 낙방했어. 그러면 이제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개입을 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논박을 합니다.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정서적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기 철자가 틀렸네요. 여기 DPUT가 아니라 DIS가 되겠습니다. 여기 dispute가 되는데 제가 조정해서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요게 A, B, C, D 이게
그 엘버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론백하고 헷갈려. 그래서 아론백을 안 하려고. 요번 학기에는 요거 잘 알아두시고 다른 과목 배울 땐 또 아론백하고 빽빽하게 배우고. 알겠어? 여기 있어요. 네. 여기서 이것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내담자가 오면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다 밝혀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그거에 대해서 논박하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인 신념으로 갖도록 도와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50분이 지났네. 그래서 조금 더 해야지. 그리고 너무 쉽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지금. 아니냐?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부족하면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주관식을 낼 테니까 주관식을 내는 이유는 주관식 낼까 말까? 주관식 내지 마세요. 그런데, 야, 주관식 내는 이유가 니들을 위한 거라니까. 왜 그런지 아냐? 객관식이 다 틀려. 그럼 내가 점수를 어떻게 줘? 왜 주관식에 뭐라도 써야지 내가 줄 거 아니야. 왜 고문과에서 와가지고 이거 다 틀렸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많아요? 내가 이거 전공이잖아. 그분들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관식을 뭐까지 썼어도 그래도 내가 점수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까지 쓰란 얘기는 아니야. 알겠어? 그래 내가 이제 골고루 낼 거야. 편식하면 안 되지. 야야야야, 알겠지? 간단히 할게. 여기 보면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그 상담을 할 때 상담 시간에 내가 강의를 할 때 강의 계획서를 내듯이 우리 상담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틀을 잡는 거야. 알겠어? 시행역과비라고. 이거 시행하는 거 역시 내 돈 말고 꽈비로 하자. 알겠어요? 이렇게 구조할 때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내담자는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비밀은 뭐 이렇게 지킵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틀을 잡는 게 구조화다. 뭔지 알겠? 예, 구조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경청입니다. 경청이 뭐냐? 여러분 나한테 리스닝 잘하고 있죠? 이게 경청이야. 영어로 말하면 히어링이 아니라 히어링은 들려? 귀가 먹었냐? 이런 거고 리스닝은 잘 알아듣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히어링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 할 때 리스닝 테스트 하죠? 왜 그러냐? 잘 듣고 쓰라 이거지. 히어링은 다 돼. 귀가 안 먹었으면. 내 리스닝은 주의를 집중해서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생각과 감정을 갖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하고 있는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상담의 한 70%는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지? 그지? 여기 커피숍에 가가지고 잘 들어주면 그래도 서로 통하잖아, 그지?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야.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깨운하잖아, 그지? 잘 듣는 거야 된다. 예, 여기 보면 왕의 귀로 듣고 눈으로 10번 보고 한 마음으로 공감하라. 그지? 멋있다, 그지? 그 다음에 반영입니다. 반영이 뭐냐면은 여기 요즘에 달빛이 좋더라고. 달빛이 여기 호숫가에 딱 잔잔히 비치면 나오잖아. 거울에, 그지? 내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에 딱 비치잖아. 그래서 마음을 갖다 거울로 해서 읽어주는 거야. 상담자가 거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담자가 얘기를 하면 비춰가지고 내담자한테 다시 가는 거죠. 이게 반영이다 이거예요. 아, 뭐뭐 때문에 뭐뭐를 느끼시는군요. 이전에 영상 본 적 있죠? 달리 말하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네요.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그 다음에 명료화를 한번 볼게요. 명료화는 명료하다는 얘기가 클리어하게 한다는 얘기지. 이해도 안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는 이해도 안 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상담할 때는 둘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이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알아야지 명확하게 도와줄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분명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명료합니다. 명료할 내용은 뭐냐면은 내담자가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관계상의 분명히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명료화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면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직면하고 싶으세요? 회피하고 싶죠?
그런데 직면해야 돼. 인생이란 그런 거야. 알겠어? 예. 약간 그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직면하기도 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것에 직면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직면이다. 그리고 시의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timeliness. 이건 뭐냐면 시기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 시기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준비도 안 됐는데 직면시키면 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여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직면해야 되는 건지는 여러분 좀 적어서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 너에게 상담받으러 온 거지. 근데 너 왜 얘기를 안 하냐? 직면시키는 거죠. 상담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자네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주로 남의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혹시 네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불안하냐? 창피하냐? 뭐 이렇게 직면시키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야, 너 말은 기분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보리자루처럼 뭐가 불만 있냐? 하여튼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걸 갖다 직면시키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나약한 자는 회피한다. 용기 있는 자는 직면한다. 나는 나약한 실패자인가? 용기 있는 성공자인가?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지. 내가 한 말인데. 맞잖아. 저기 나도 보니까 어떨 때는 월요일 아침만 되면 약간 부담돼. 강의를 7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또 한 과목을 가지고 울고 먹는 게 아니잖아. 다 새로운 거거든요. 근데 월요일만 되면 좀 힘들어. 그래서 월요병이 있나 봐. 월요병. 근데 목요일 여러분 강의 끝나면 행복 시작이야. 다 끝났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지만 그래요. 여러분 그 삶의 어려움이